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육수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정명학 강의는 네이밍, 즉 장명이라는 고유한 특수성 때문에 아무리 기초를 강의해도 전문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 공개 강의는 성명학의 기본이 되는 한자 성명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 장명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이 강의들이 자신의 지식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성명학 지식 전부를 공개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현재 한자법만으로 이름을 짓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유료 강의를 마련해 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장명업을 하고 계신 분들 또는 앞으로 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강의인데요. 공개 강의보다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지금 강의보다는 좀 더 전문화된 강의이고, 전문가 선생님이면 꼭 알아야 되는 강의입니다. 전문가 강의는 공개 강의보다 더욱 업그레이드 되어 있을 것이므로 공개 강의로 인한 정보 유출이 다 됐다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은 알아야 할 부분이 아직도 더 많다라는 것이죠. 상담 시에 바로 활용이 가능한 내용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소리 성명학까지 하셔야 될 사항이므로 아주 고급화 과정까지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이 공개 강의로 인한 불안감은 가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공개 강의로 자신의 지식이 위협받는다고 느낀다면 이런 선생님들은 이름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현재 장명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런 수준의 선생님들은 솔직히 이름 짓는 업을 중단하셔야 되는 것이라 저는 감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편적인 지식만으로 남의 운명에 개입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그 해가 본인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의 지식으로 네이밍을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기를 바라면서 육수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내용입니다. 이 수리는 봄에 뿌린 씨앗에서 알알이 연근 곡식들을 추수해서 곡간에 가득 쌓게 되는 그런 운세입니다. 상서로운 기운이 두루 미치게 돼서 복덕이 아주 풍성한 수리입니다. 하늘의 서기를 받게 되는 수리여서 이 사람이 태어난 후로는 가세가 일어나고 집안의 크고 작은 우환들이 사라집니다. 성품은 온후하고 풍부한 정감을 지니며 타인에게 친절하고 인정을 베푸는 성향으로 늘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외유내강의 수리로서 내면의 굳건한 의지로 대업을 무난하게 성취하고 가문을 빛내는 번영의 길수입니다. 육수리는 이름에 적극 권장하는 수리입니다. 오수리보다 더 권장하는 수리입니다. 육수리의 성품을 보면 첫째 인품이 훌륭하게 됩니다. 이름이 사람의 성향에 일정 부분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육수리를 사용하는 사람은 인품이 고상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런지. 스스로 경험을 해봐야 이름의 영향력을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육수리를 통해서 이름이 사람의 성향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지를 경험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육수리를 이름에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성품이 온화하고 다정다감하게 됩니다. 물론 사주상의 타고난 성향을 감안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성향을 타고났다면 이름에 육수리를 사용하면 따뜻한 성품으로 됩니다. 아주 특이한 성향을 가졌다면 예외입니다. 사주에서 보면 성격이 독단적이고 고집이 너무 강한 사람이 있지요. 병호일주, 임신일주, 경신일주 등이 신앙하면 보통 고집이 아니죠. 여기에 사주가 잘못 구성이 되면 이런 사람은 좀 많이 까칠해지죠. 심하면 옆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해서 기피의 대상이 되는데요. 남이 그러면 안 보고 살면 그만인데 만일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렇다면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하필 그게 자식이라면 함께 있는 게 심적으로 참 편치가 않을 겁니다.
볼 때마다 껄끄러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성격으로 타고났다 하더라도 이름에 육수리를 사용하면 모난 부분, 독단적인 부분이 많이 깎이고 다듬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의 성향으로 바뀔 수 있게 하는 수리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격 고치기가 어디 쉽나요? 아예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까칠한 성격을 다듬고 고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마 특정 병원에서 가능하다면 그곳은 사람들로 인산인해가 될 것입니다. 고가의 비용이 들어도 가실 거예요. 아유, 우리 남편 성질머리 좀 바꿔주세요 하고 줄을 설 거예요. 나이 들면 성격 못 바꾼다는 말을 합니다. 그건 그런 이름으로 계속 불려져서 나이 들어서 이제 성격이 굳어져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이름으로 다시 많이 불리게 되면 까칠했던 성격도 부드러운 성격으로 아내 말 잘 들어주는 착한 남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멀리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명학이란 도구를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가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한자 수리에 소리 성명학까지 더해지면 성격 변화 충분히 가능합니다. 육수리는 까칠한 사람의 경우에 성격 변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내 가족 중에 까칠한 사람이 있으면 육수리로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분명 큰 혜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름은 이렇게 성향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치료제로서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육수리를 사용하면 너무 유순하게 되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전혀 그런 염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속은 꽉 차 있어서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은 아주 부드럽고 속이 꽉 찬 것을 외유내강이라고 하지요. 외유내강의 타입이 됩니다. 그러니 타인들이 함부로 얕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육수리는 까칠한 사람에게 꼭 사용하시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 다른 장점은 빈곤한 가정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가정을 점차 풍요로움으로 바꾸고 가세를 일으키는 데 일조를 하게 만드는 수리입니다. 이 수리를 사용하게 되면 가정 환경이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점차 가정이 나아지게 하는 수리입니다. 그러므로 육수리는 예로부터 비난한 가정을 일으키는 수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오한도 사라지게 하는 수리로도 알려져 있지요. 육수리는 서기가 감도는 수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서기라면 복되고 길한 기운을 말하는데 복된 기운은 흉한 기운을 상쇄합니다. 그래서 오한도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수리는 매우 좋은 수리 중에 특히 더 좋은 수리로 불리는 것입니다. 사수리를 사용하면 잘 나가던 부모도 하는 일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반면에 육수리를 사용하게 되면 어려움에 처해 있던 부모라도 어려움에서 풀리게 만드는 수리가 육수리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풀어보시고 자녀의 이름이 형격 육수리에 해당하면 아이도 잘 되고 아버지도 잘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잘된 이름의 배합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아이 이름이 형격 사수리에 해당되었다면 그래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수리나 육수리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다시 행운을 얻으실 수 있게 되니까요. 얼마든지 행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수리나 육수리는 부모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수리이므로 신생아인 경우에 처음부터 이름을 지으실 때 이런 수리들을 사용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아무 수리나 막 사용하시겠지만 이렇게 정보를 얻고 나면 나쁜 수리는 피하고 좋은 수리만 사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름으로 인한 고통이 와도 아이고 내 엇보려니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정보를 알고 나면 이렇게 쉽게 어려움을 떨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떨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좋은 수리를 사용해서 행운을 잡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전혀 염려하지 마시고요. 행운을 마구마구 가져다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육수리는 사주에서 운이 좀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불미스러운 기운을 좀 감하게 하는 장치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주가 좋지 않게 태어난 사람들의 경우에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힘들게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 그럼 운이 올 때까지 계속 고생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럼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피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의 배려라고나 할까요? 육수리는 운이 사나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리입니다. 하늘이 이 수리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구멍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운세가 허약할 경우에 육수리를 사용하면 기본은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자 이름에서도 그 사람의 상황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수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동안 잘 모르시고 사용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지요. 오늘부터는 잘 기억하시고 멋지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신다면 어려움으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기묘하게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작은 지혜 하나하나가 삶을 바꾸게 되는데 일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사용하게 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80일 수리 안에는 이와 같이 보석 같은 좋은 수리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수리들은 적절하게 잘 활용하신다면 귀한 보석을 얻은 것만큼이나 삶의 행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육수리도 꽤나 좋은 기운으로 사람을 매우 이롭게 하는 수리입니다. 또한 장명책에서는 부기를 하며 덕망이 높다 하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물론 그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부와 기를 다 가질 수 있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때 부기라는 것은 선택의 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자 되는 사주에도 도움이 되고 귀를 하는 사주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직업 운도 좋게 하는데 직업의 변화가 많지 않게 되는 수리입니다. 직업이 안정되게 잘 유지가 되는 수리입니다. 한 가지 길을 선택하면 묵묵히 한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수리라고 합니다. 성실성이 대표되는 수리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수리이지만 이 수리 하나만을 사용하였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수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수리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잘 배합해서 사용하셔야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성을 좋아하는 수리와 결합되어 있으면 배우자 외에 다른 여성에게 관심을 많이 보이게 되므로 무조건 좋다라고 고정적으로 단정해서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모든 수리들이 다 그렇습니다. 타수리가 어떻게 배합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좋은 수리, 나쁜 수리라도 다르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수리는 옆의 수리에 따라서 주위의 환경에 따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기도 합니다. 수리도 주위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인식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을 봐가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잘 판별하셔야 됩니다. 또 육수리는 잃어버린 감수성을 찾게 해주는 수리입니다. 현대를 감수성 상실의 시대라고 합니다. 감수성 상실로 인해서 예사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날은 인생 최악의 날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럼 상처를 준 사람은 최상의 날이 되나요? 아니지요. 타인에게 최악의 날을 선사하면 자신에게도 최악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상처를 주면서 악업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름에서 보면 매우 냉혹한 성격으로 되어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소리성명학을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말을 아주 매몰차게 합니다. 매일매일 사람들 가슴에 비수를 꽂으며 살지요. 자신도 그런 성격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잘 안 바뀌어지죠. 이런 경우 한시바삐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도와주고 싶어서 계명을 하시게끔 말씀드리면 이상하게도 자기 아집이 너무 강해서 계명을 거의 안 하십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는 물론 자기 가족을 위해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잘 안 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자기 삶에서 악한 기운이 쌓이게 되면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삶이 끔찍하겠지요?
저희 눈에는 다 보여서 중지시키려고 하는데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오히려 오해를 하십니다. 저 사람이 돈 벌려고 저런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참 답답하지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자신의 모습을 정면으로 바라보세요.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일주일이면 다 파악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성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성명학에 의해서 뚜렷이 드러난 성격은 이름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육술이는 그런 성향과 반대의 성향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일단 자기 마음이 안정이 되고 따뜻한 온기가 돌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육술이는 야만적인 행동들은 여간해서 안 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격의 균형을 잡아 나가는데 이렇듯 수리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아무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분노가 존재해야 됩니다. 육술이는 이런 분노의 에너지를 희석하게 하는 에너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또는 세상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지 않게 만듭니다. 이름이 이런 멋진 일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아이 이름이 육술이로 되어 있다면 어릴 때부터 폭력성은 보이지 않게 될 것이며 주위 사람들과 잘 지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이만큼이나 확실히 바꾸는 시스템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수리를 배제하고 서로 갈등을 부추기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봅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이름 짓는데 좋은 수리를 많이 사용하시기 바라며 혹시 이름이 잘못 구성이 되어 있더라도 염려 마시고 그리고 주위에 잘못된 배합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도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셨듯이 이름을 지어주는 네이밍 전문가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폭력을 평화로, 단절을 화합으로, 분노를 사랑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네이밍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도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분들입니다. 자신이 먼저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고 그 빛을 이웃에게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움이 공명이 되어서 이 지구가 좀 더 진화된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육수리를 했는데요.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좀 쉬셨다가요. 다음 7수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